이만희 씨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이만희 씨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만희 씨가 첫 언론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며 마치 보란듯이 박근혜가 적힌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코로나19에서 신천지로 옮겨진 대중들의 관심이 저절로 이만희 씨가 차고 나온 시계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옮겨갔죠. 역시 박근혜와 신천지는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는 사이비다라는 의견이 또 한 번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영상은 선거가 끝난 후에 몇 번 더 다룰 예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겐 종교, 특히 사이비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부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 이 이야기는 기정사실화되어 세월호 인신공양설부터 박근혜 청와대 굿설, 최순실, 최태민의 세뇌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대중들은 이 이야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현재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 당시 이만희 씨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며 박근혜 이름으로 된 표창장이 있고 그 외 보수 인사들이 수여한 표창장도 있다며 또 한 번 신천지와 박근혜 미래통합당이 이어져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죠.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시계를 제작한 모두가 그 시계는 박근혜 정권 당시 제작된 은색 테두리 시계와는 다르다. 그 당시 금색 테두리의 시계는 제작된 적이 없었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차고 나온 시계와 유사한 제품이 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렇게 평소 노출을 거리던 이만희 씨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시계는 신도가 준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실시간 검색어를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뒤덮었던 박근혜 시계 사건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몇몇 친문 극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는 다 필요 없고 그 시계에 박근혜가 적힌 것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정황으로 박근혜와 신천지가 연관이 있고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최대 책임자이며 그러한 이유로 미래통합당도 이 코로나19의 공동 책임자다라는 특유의 대가리 깨진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며 한 방송인은 그 시계가 박근혜 정권 당시 제작된 것이 아니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제작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치사량을 초과한 뽕맛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와 신천지, 박근혜와 종교에 관한 영상을 추후에 제작할 예정인데 과연 진짜 박근혜와 신천지가 연관이 있었을까요? 지금 오소리 분들을 중심으로 보수 인사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신천지에게 했던 걸 보면 관련이 없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박근혜 이름으로 나간 것은 국가유공자 증서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판단한 내용이며 현재에도 보훈처에서는 이만희 씨가 6.25 참전 용사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에 표창장을 줬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신천지가 포섭활동의 일부였을 수는 있으나 봉사활동을 하기는 해서 신천지 봉사단에 수여한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대구에서 국회의원 4선을 한 김부겸 의원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신천지 봉사단에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보수 인사들의 표창장도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 유시민 이사장 같은 진보 인사들도 표창장을 수여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천지다, 사이비다며 주목받기 시작한 18대 대선 당시 신천지가 관리하는 기관지인 천지일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뿐이었을까요? 19대 대선 당시 후보 등록도 하기 이전부터 그분들은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위험 요소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반기문 신천지 후보자로 꼽히는 신천지 2인자와 악수하다. 2단으로 불리는 신천지가 국민의당 당원으로 가입. 안철수 대표는 신천지라며 유력 후보를 신천지로 공격했죠. 그와 추가로 언론은 연일 반기문 사무총장과 안철수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떠한 정치적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보수와 결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태주잔에 있는 술을
약을 먹은 것으로도 논란이 일었죠. 반기문 사무총장은 악의적 편집이다, 훈복을 해야 할 단계에 먹은 것이라고 했으나 누가 그 부분을 다뤄줬었나요? 심지어 제례 절차는 집안마다 지역마다 달라 제주가 주도해야 하면 되는 것일 뿐임에도 그것이 공격 사유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도 턱받이를 했다며 논란이 되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당연히 턱받이를 해야죠. 봉사활동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노인요양시설이나 고아원 같은데 봉사활동을 가면 앞치마를 줍니다. 심지어 옷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더러워져도 되는 옷을 입고 오라고 하던가요. 누군가를 씻기고 밥을 먹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대 언론은 연일 이 두 얘기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공격했으며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은 정치권에 몸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달랐을까요? 애초에 문캠프에서 MB 아바타 프레임을 씌워라며 지령이 떨어졌을 정도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애초에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 쳐도 안철수 후보는 당시 문 후보와 지지율 격차 5% 이내로 좁혔던 인물이었습니다. 드루킹 조선족 게이트, 이게 과연 그냥 터진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언제부터였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신천지로 누가 가장 이익을 봤을까요? 이만희 씨는 정말 정치적 의도가 없었을까요?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 발생하고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던 시점에서 신천지가 등장했고 모든 책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모든 책임을 가져가자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로 모든 책임이 집중되고 난 후 최근에는 신천지 확진자보다 신천지가 아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동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동이 선동임을 알고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을까요?